네, 우리 영화의 위상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우리 문화 콘텐츠의 힘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영화 평론가이신 강유정 강남대 교수를 모셨습니다. 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기생충이 이미 각본상 수상했습니다. 우리 영화 사상 아카데미 수상은 처음이죠.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영화계가 물론 뭐 크게 축하할 일이겠죠? 후보가 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네. 수상을 이미 했다는 것만으로 사실은 지금 이후에 아무 수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영화사적 사건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네. 아카데미에서도 영화사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영화가 이렇게 각본상을 탄 게 처음이고요. 외국어 영화가 각본상을 탄 게 이전에 알모도바르 영화의 그녀에게라는 작품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예. 외국어로 된 영화가 각본상을 탔다라는 것도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영화사적 사건입니다. 이미. 그렇겠네요. 외국어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각본상을 탔다. 맞습니다. 네. 각본상을 타지 못했더라도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것 자체로도 이미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종종 수상하는 사례가 좀 있었는데 유독 아카데미와는 좀 인연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세계 3대 영화제에서 가령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받고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에서도 김기덕 감독이 피에타로 수상을 했었죠. 그리고 예. 칸에서도 지난해죠. 이제 봉준호 감독이 황금 동료상. 강 교수님 잠시만요. 네. 지금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좀 들어보니까 국제 장편 영화상도 수상했다는 소식이 금방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본상을 이미 수상했고 국제 장편 영화상, 국제 영화상이죠. 그것도 지금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미 2개를 탄 거네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저도 같이 긴장하고 좀 울렁거리고 했는데요. 네. 조금 말하자면 이 2개는 저는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각본상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이제 주게 되는데 어떤 식의 오리지널 시나리오냐. 그러니까 한 번도 세상에 나오지 않은 시나리오라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국제장편 영화상 같은 경우는 이미 인지도 측면에서라던가 혹은 작품의 평가에 있어서 물론 페인 앤 글로리 같은 작품하고 아주 막역한 어떤 경쟁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네. 좀 유력했던 후보로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각본상을 탄 데 이어 방금 전 국제 장편 영화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제3세계 영화에 대해서는 좀 다소 보수적인 아카데미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2개씩이나 영화상을 수상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아카데미는 제3세계 영화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이지 않았습니까? 제3세계 영화에 대해서뿐만 아니라요. 어떤 점에서는 화이트워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좀 백인에게 유리한 상. 네. 한편으로는 남녀로 나눴을 때도 주로 남성적인 영화에 주로 상을 줬던 굉장히 보수적이고 권위가 있는 한편 보수적인 영화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번에 조금 좀 심사 방식도 좀 달라졌습니다. 국제 장편 영화상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영화상이 이름을 바꿨는데 예. 기존에는 후보상을 다 보지 않아도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후보작을 다 본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옛날에는 미국에서 흥행이 됐다거나 좀 인지도가 있는 영화들이 많이 장편 영화상을 가져가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번엔 정말로 투표하시는 분들이 5편을 다 보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작품에 투표를 했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영화는 여기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보여준 영화들, 세계 3대 영화제처럼 선을 보여서 경쟁한다기보다 예. 알려진 영화들에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인지도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은 취약했던 한국 영화가 이런 성과를 거두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카데미 회원이 하게 됩니다. 아카데미 회원. 네, 회원들이 이제 8,900명이 넘는데요. 예. 이제 그 회원들이 일단 후보작을 결정하게 됩니다. 후보작을 결정한 다음에 주요 부문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본 사람들이거나 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에 한번 만들었다거나 옛날 영화 출연했던 이런 분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상은 지금 현역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 아카데미 회원들에 한해서 투표를 하고 그 상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한국 영화 같은 다른 나라 영화들은 좀 불리할 수밖에 없겠어요. 게다가 이 언어라는 게 뉘앙스도 있고 특별한 문화적인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문화 번역도 사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네. 이번 예시 중에 하나 짜파구리라는 음식만 가지고도 네. 우리는 딱
직관적으로 와닿지만 그 외국에 있는 분들에게는 저게 뭘까라고 하는데 참 재밌는 게 이번에 오히려 그게 신선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라는 겁니다. 네. 독특한 한국의 문화, 반지하방 문화가 낯설고 이상한 게 아니라 독특하고 좀 재미있다, 호기심을 좀 주는 것인데 이게 바로 봉준호 감독이 낯선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신선한 자극과 충격으로 주느냐에 대한 노하우와 한편으로 자기만의 어떤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말 그대로 영화에 나온 대사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의 보수성 그리고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남은 상이 이제 최고 영예인 작품상 그리고 또 감독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상 가능성? 조금 냉철하게 말하면 감독상과 작품상 둘 중 하나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조금 전에 이 두 개 부문은 따놓은 당상처럼 여겨졌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두 개 부문은 만약에 수상이 된다면 대단한 가치가 있는 그러나 조금은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917이라던가 이런 쟁쟁한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적 비주얼 아트로서의 어떤 영향력과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고요.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후보작 중에 가장 적은 제작비를 가진 영화가 바로 기생충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 제작비라는 것이 볼거리로서의 영화적 만족도의 어떤 점에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요. 감독상이나 작품상을 정말 받는다면 정말 아카데미가 뭔가 볼 줄 아는구나라고 저도 다시 한번 판단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교수님 여기까지만 일단 듣고 잠시 할리우드를 직접 다시 한번 연결해 본 다음에 다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 자, 아직 아카데미 시상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방금 전에 기생충이 국제영화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할리우드 현지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홍서우 기자. 자, 이번에는 각본상에 이어서 국제영화상까지 거머쥐었는데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분위기 먼저 전해드리면 이 시상식이 진행 중인 이곳 헐리우드에는 매우 경비가 삼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방이 철책으로 막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도 철저하게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영화상 수상 소식 조금 전 들어와 있는데요. 우선 각본상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각본상 흔히 빅5로 분류되고요.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남녀 주연상에 버금가는 상입니다. 아시아계 영화 각본상을 탄 건 오스카 92년 역사상 최초고요. 각본상 황진홍 작가가 함께 수상했습니다. 현재는 기생충이 빈부격차와 계급 갈등과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반지하라는 공간에서 색다른 방식으로 다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현지 토론회에서도 각본상 가능성이 감지가 됐었는데요. 영화 관계자들이 각본을 쓴 공 감독에게 유독 시나리오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위기였습니다. 예상대로 국제영화상도 수상했습니다. 이제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각종 예측 사이트에서 경쟁작과 비교해 압도적인 우세로 나왔거든요. 마지막 작품상, 감독상, 시상식 마지막쯤에 합니다. 작품상과 감독상은 007 시리즈인 영국 출신 샘 맨데스 감독의 영화 1917과 경합 중입니다. 아카데미가 90년 역사상 외국어 영화에 작품상을 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가 할리우드 위주라는 고정관념을 기생충이 깰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할리우드에서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보면 말이죠. 우리 한국 영화 감독들이 국제 무대에서 좀 두각을 나타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김기덕 감독, 홍상수, 이창동 감독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데 흥행에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상도 타고 흥행에도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점이 통했다고 보십니까? 엄밀히 말해서 한국적 기준과 미국의 기준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1000만 영화의 기록을 가진 유일한 감독이 또 봉준호 감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감독분들 중에 네. 이 예술성과 대중성이라는 걸 같이 갖추기가 참 어려운데 봉준호 감독은 그 부분을 갖췄고요. 그래서 설국열차 같은 경우는 1000만을 안 넘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흥행 성적을 거뒀었죠. 예. 이런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일단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볼 때 특별하고 좀 예술적인 영화를 본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영화는 장르적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누가 어떤 일인 거지? 누가 악역이고 누가 선이지라는 아주 순수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장르 영화, 즐길 거리 그리고 볼거리 그리고 궁금증을 채워주는 영화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잘
채워주고 있는 작품이라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통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하나만 더 보태자면 미국 영화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지점, 새로운 지점, 희비극이라 부르는 이 영화 도대체 뭐야? 라는 신선한 충격을 줬다는 게 또 하나의 자극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영화가 관객들한테 주고자 했던 그 주제도 누구나 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편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오히려 보니까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긴 했습니다만은 해외에서 더 환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군요. 그러니까 조커 같은 영화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클래식하게 전통적인 방식 안에서 다뤘다면 지금 이 기생충 같은 영화는 세계적인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사회학적 책도 많이 나온 한 해였습니다. 근데 네. 그런 중에서도 정말 보다 보면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다양한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감정들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영화해냈다라는 건데요. 주제의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영화적으로 표현해냈느냐. 봉준호 감독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만들어낸 게 전 세계인의 단 하나의 공통어인 영화로서 번역되어 전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우리가 기생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생충 말고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우리 영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론 수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승준 감독의 부재의 기억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도 상은 받지 못했지만 후보에 오른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영화적인 언어,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긴 작품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뉴욕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기생충은 분명히 다큐멘터리는 아닙니다만 한국의 사회적 문제를 영화적으로 담아냈고 부재의 기억 역시도 한국이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영화라는 어떤 보편적인 그릇 안에 담아낸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또 다른 아카데미, 또 다른 세계 영화제를 노린다면 그냥 단순히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사회적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 때 그게 네. 세계적 영화에도 통할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두 작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상식에서 기생충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